2시간 끝나고 좀 쉬다 보니까는 급격히 피곤해지네. 두째 시간까지 힘이 나서 했는데 슬슬 해야지. 슬슬 빨리빨리. 83페이지요. 지상권 소멸의 효과인데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이 지상권 가지고 남의 땅을 빌려 사용하다가 끝났어요. 기간 다 끝났습니다. 땅 돌려줘야죠. 그냥 돌려줘야 돼요. 그 위에 있는 건물 같은 거 다 수거해야 돼요. 다 수거해야죠. 뭐 나무나 이런 것들 심었으면 다 수거하고선 돌려줘야지. 그래서 지상권자에게는 수거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땅 주인 입장에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이 지상권자로서 건물 진 게 원래 지상권 끝나면은 건물 다 철거하고 토지 돌려줘야 되죠. 근데 그 땅 주인이 그 건물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적당한 가격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파세요.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바로 1번의 동그라미 1, 2번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수거해서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해줘야 되고요. 근데 2번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고 그 공작물이나 수목 매수를 청구했을 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근데 좀 독특한 게 있어요. 바로 2번에. 그게 일반적인데 항상 빌려주고 빌려 사용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물론 법은 양 당사자가 대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깔지만 현실에서는 대등하지 않죠. 물건 빌려준 사람하고 빌려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좀 약자가 될까요? 빌려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임대차에서 이제 임차인이 이제 약자가 되는데 지상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대등하다고 보지만 지상권자를 약간의 약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땅 주인하고 그 땅을 빌려 사용하는 지상권자가 있는데 자, 여기 지상권자가 건물 같은 거 지어놓고서는 뭐 30년이든 몇 년이든 기간 정해서 딱 끝났습니다. 자, 그럼 원래대로 한다면 이 사람이 이 건물 다 철거해서 다 수거해가지고 원상복귀해서 토지를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남의 땅 빌려서 건물 짓느라고 돈 들고 다 끝나고 토지 돌려주면서 건물 철거하려니까 돈 들고 돈을 이중으로 들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이 지상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조는 별도로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정상적으로 지상권이 끝났을 때 존속기간 만료나 이런 걸 끝났을 때 그 토지의 지상권자 소유의 소유 지상물이 그대로 있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땅이 계속 필요하죠. 그러니까 얘는 지상권 설정자한테 야, 끝났지만 그 땅 계속 사용하자라고 무슨 통지? 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갱신 청구.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건 즉시 갱신되는 거 아니에요. 갱신 청구권 행사해서 땅 주인이 그래라 그러면은 연장하자 해서 갱신됐으면은 자, 굳이 이 건물 철거하고 할 필요는 없겠죠.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지상권 설정자가 싫어 너 해보니까 별로 지료도 줬다 안 줬다 그러고 별로더라. 그래서 뭘 하면 거절하면 그러면 이제 이 지상권자가 그러면 야, 이 건물 네가 사라 그냥. 그래서 이 지상물을 지상권 설정자한테 사라고 매수청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매수청권 행사하게 되면 이 지상권 설정자가 야, 내가 이 건물 필요도 없는데 왜 사니 하면서 거절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은 뭐 이 사람이 승낙하든 말든 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돼서 얘는 이 건물 시가에 해당되는 돈을 주고 얘는 그거 받아서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거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한테 유리하겠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상권이 끝났을 때 지상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 일단 뭘 하고요? 갱신 청구했다가 지상권 설정자가 원하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 청구 들어가고 이건 당연히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 83페이지에 괄호 2번이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지상권이 소멸할 경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할 때 일단 지상권자는 계약에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2번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이제 지상권자는 이제 또 하나 숨겨둔 칼을 하나 이제 무기를 꺼내드는 거예요. 그럼 상당한 가액으로 뭐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자동으로 이제 매매가 성립됩니다. 자, 요 얘기는 나중에 민법에 자 이제 계약법 파트에서 토지임대차에 그대로 적용돼요. 토지임대차에. 사실은 이제 토지임대차에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게.
토지를 지상권 취득하지 않고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취득해서 사용하면서 그 위에 건물 같은 걸 지었을 때 똑같아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계속 요 지상물이 있다 그러면 토지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뭐 청구하고 갱 청구하고 임대인이 원하지 않을 때 매수 청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했으니까 뭐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만 해보죠. 확인하고 나중에 가서 얘기했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또 시침이 똑 되니까 한번 체크를 해도 돼요. 129페이지. (129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괄호 5번에 제목 보니 토지 임차인의 갱신청권 및 지상물 배청권이 나오죠. 예.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건물 등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인은 기간 만료 시 그 지상물이 현존할 경우에 일단 임대인에 대해서 뭐 청구할 수 있고 갱신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시험은 이쪽에서 많이 나와요. 임대차. 작년에도 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권이 한 문제 나왔고 주로 임대차에서 이 구조가 나오고 지상권 파트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구조는 같다. 이해됐죠? 예. 그럼 다시 앞쪽으로 가세요. 83페이지. 그러면은 이런 법조문을 만든 이유는 결국 약자인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요? 지상권자. 그럼 얘도 할 일 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했어야지. 얘가 2년 이상 치료를 연체해서 소멸 청구로 끝났을 때 이런 얘기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이건 토지임대차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끝났을 때나 이런 것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83페이지 동그라미 3번. 지상권자의 의무 위반 2년 이상 치료 연체로 소멸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그대로 토지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소멸할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겠죠. 똑같은 구조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지상권인데 밑에 박스 처리된 걸 보니 심화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법에 정해놨던 지상권을 쭉 공부를 하셨는데 그래 이제 지상권이 뭔지는 알았어. 근데 현실에서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이런 지상권을 설정해 주겠어요? 잘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그래 현실은 지상권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빌려주는 30년 이상 들어야 돼요. 그래서 현실은 이렇게 법적으로 법에서 정해진 대로 타인 토지의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상권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물론 있긴 있지만 이 지상권을 편법으로 이용해요. 편법으로. 자, 어떤 편법으로 이용하냐면 그래서 항상 현실하고 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나대지란 말이에요. 나대지 소유자인 갑이 돈이 필요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린다고요. 그럼 당연히 담보로 잡겠죠. 이 토지를 담보로 잡아요. 그럼 이 담보 가치에 해당되는 상당한 돈을 대출해 해주겠지. 한 3억이 대출 나갔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토지에다가 뭐 설정한다? 저당권 설정하겠죠. 또는 근저당권 설정해요. 자,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끝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 이 사람 이쪽에서 이쪽에 대출이 나가거나 돈을 빌려줄 때 이 토지의 담보 가치를 판단해서 대출이 나갔겠죠. 이 토지가 지금 나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저당권이나 저당권만 설정하게 되면 이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는 이 토지를 점유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 계속 여전히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위에 건물을 올리거나 또는 이 사람이 이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여기에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자, 이 저당권의 효력은 이 건물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아까 부합물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얘가 돈을 못 갚으면 요 저당권자는 경매 들어가겠죠? 뭐만? 토지만 경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토지 경매 나왔는데 보니까 경락받으려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위에 뭐가 있어? 건물이 있어. 이건 경매 대상이 아니야. 이거 쉽게 낙찰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지. 그럼 결국은 유찰이 자꾸 된다면 담보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의미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쪽에서는 아예 이런 짓을 못하게 저당권 설정하면서 저기다 뭐 설정해버려요? 지상권을 설정해버리는 거예요. 지상권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라도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자,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 지상권은 우리가 배운 바대로 얘가 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담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현실은 이런 식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판례도 법원도 이걸 인정해줘요.
이걸 무슨 지상권이라 한다? 담보지상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판례는 이 담보지상권에 대한 판례 얘기가 좀 몇 가지 나오고 그걸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물론 일반적인 지상권도 문제 내지만. 자, 그러면 의미만 이해하시면 그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이것도 지상권이다 아니다. 지상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지상권하고 같은데 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원칙적인 지상권하고 좀 다른 게 있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그게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심화의 담보지상권에서 괄호 1번. 그 의의예요. 괄호 1번은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저당권의 담보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권 취득할 경우 이를 담보지상권이라 한다. 자, 이제 개념 이해하셨고, 자, 그럼 만일에 이런 상태에서 병이라는 애한테 병이 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면서 뭐 건물 같은 걸 지으려고 그래요. 자, 이럴 때 이 담보지상권 가진 사람이 이 지상권에 의해서 이 사람 보고 야, 이 건물 철거하고 토지 내놔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래. 일반적인 지상권하고 똑같은 그런 거 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돼요. 이제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자, 그러면 이게 보통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지상권이라면 담보지상권이 아니라 그럼 얘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지상권자는 물권적 청권으로서 그 사용하는 사람 내보내고 이거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받을 수 있는데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자기가 사용해야 되는데 이놈이 사용했으니 그만큼 얘는 부당이득을 보고 있죠. 그럼 당연히 이 토지 사용한 만큼 부당이득 돈 내놓으라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자, 요건 무슨 지상권이야? 담보지상권. 얘가 사용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고 지가 사용 못하는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놈은 무단 점유 사용하는 사람한테 나가라, 토지 내놔라, 건물 철거해라, 그 정도만 해야지 네가 사용한 만큼 내가 사용 못했으니까 손해배상해달라,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이해되셨어? 그래서 괄호 2번 보시면 제3자가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지상권자는 그 방해 배제 청구로서 신축 중인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일반 지상권과 똑같은데 괄호 3번 보세요. 담보지상권자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중간점, 그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지상권 자체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괄호 3번 괄호 속에 있는 것은 요놈이 하도 엉망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토지의 담보 가치가 하락됐다면 담보 가치 하락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있겠지. 담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거니까. 하지만 요놈이 사용하는 바람에 내가 사용 못해서 이 지상권이 침해됐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구별하시라고 이런 것들을. 4번은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이 이제 여기서는 가장 많이 나왔는데, 그럼 요것도 형식적으로나마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존속기간 같은 거 잡을 거라고요. 그래서 한 30년 잡았어요. 자, 그런데 3억을 빌려가서 얘가 한 3년 뒤에 3억을 다 갚았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이제 담보 물건 배우시겠지만 요게 채권이고요. 그럼 채권을 다 갚았으니까 채권이 없어진 거죠. 그럼 당연히 저당권 없어져야죠. 자, 그런데 이 지상권은 지금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존속기간 잡았어요. 이 지상권이 없어지느냐 30년 동안 계속 있어야 돼, 그 문제인데 이거 30년 동안 있을 이유가 없지. 지금 이거 받으려고 한 건데. 그래서 등기부에는 30년 써 있다 하더라도 채권이 소멸되면 이거와 함께 이것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토지 이제 중개하실 때 이런 것들이 가끔 보인다고요. 토지 이제 하면 등기부 다 떼서 확인해야 되는데 뭐가 보이고요? 저당권 보이고 똑같은 사람 밑으로 이제 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겁내하지 마시면 돼요. 이거 30년이라고 해서 야 30년 동안 이거 토지 취득한 사람이 사용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돈 모으면 갚으면 다 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괄호 5번이 그 얘기죠. 피담보 채권의 변제나 소멸 시 완성 등으로 담보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함께 소멸하게 돼 있어요. 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이제 특수지상권이 있어요. 아직 지상권 안 끝났어요. 할 거 많아요. 근데 특수지상권 파트에서는 이제 지금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정도만 가볍게 얘기할게요. 괄호 1번에 무슨 지상권, 구분지상권. 자, 그것도 기본적인 우리가 배웠던 지상권하고 성질은 같은데 이게 범위가 다르죠. 우리가 배웠던 지금까지 배웠던 일반적인 지상권은 땅 위 지표면상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구분이라는 얘기는
공중이나 지하의 일정 범위를 잡아가지고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의 소유권은 꼭 지표면상만 미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중과 지하에까지 미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땅 밑으로 뭔가 뭐 뚫어가지고 뭔가를 보내려고 그래요. 뭐 지하철 같은 이런 것들 함부로 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여러분 땅 위에 고압선을 이렇게 설치하겠대.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여러분이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소유권의 범위는 여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주 끝까지 미치는 건 아니고. 그러면 고압선 설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고압선 설치하는 자와 여러분이 일정 범위의 공간을 잡아가지고 이 부분을 사용해라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구분지상권. 대표적인 게 이제 지하철 뚫을 때 이제 구분지상권이 있는데 그럼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민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구분지상권의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럼 구분지상권은 동그라미 1번 타인 토지의 지하나 지상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말하는데, 그럼 일반 지상권과 차이 나는 것은 일반 지상권은 수목 소유하기 위해서도 가능하지만 구분지상권을 설명해 보니까 공중에 나무를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지하에도 나무 심기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수목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하나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 괄호 2번에 이제 분묘기지권이 나오는데 그 말 그대로 동그라미 1번 타인 토지에 뭐 설치한 거예요? 묘자리 쓴 거예요. 묘자리 썼으면 그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수호하고 봉제살 목적으로 자, 그 타인 토지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인정해 주는데 이건 우리나라 뭐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인정되고 이걸 법원에서 인정을 해요. 이걸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조문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등기해야 되겠어요? 등기 대상이 아니겠어요?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관습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되는 겁니다. 요게 작년에 한 문제로 나왔어요. 분묘기지권이 거의 잘 안 나오다가 이게 한 10몇 년 만에 분묘기지권이 별도로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 보지 마세요. 그냥 개념만 일단 잡습니다. 10몇 년 만에 한 번 나왔으니 앞으로 또 몇 년? 10년을 기다려야 돼요. 10년 동안 공부하실 건 아니니까. 근데 몇 가지 체크만 하시면 돼요. 자, 6번 내려갑니다. 무슨 지상권이에요? 법정지상권이 나오죠. 뭐 작년에도 이제 법정지상권에도 또 한 문제가 나왔는데, 법정지상권은 말 그대로 보통의 지상권은 그냥 성립되지 않고 땅 주인하고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해야 지상권이 성립되죠. 근데 법정지상권은 계약할 필요가 없고 등기할 필요도 없이 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요건만 갖춰지면 자동으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걸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파트예요. 민법 전체를 통해서도 이게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구조만 말씀드리고, 제가 어려운 건 자세히 설명드린다 안 드린다? 안 드려요. 뭐하러 설명해가지고 서로 기분만 나빠. 그러면 어떻게 해? 나중에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기술적인 것만 알려드리고, 올해도 그것만 가지고 해도 한 문제 맞췄어요. 뭐가 뭔지 모르더라도. 그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민법 전체를 봤을 때 법정지상권 한 4군데 나오는데, 자, 지금은 그냥 그 저당권 설정에 의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주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다 그런 거 구별할 필요 없이 이제 법정지상권의 구조는 어떤 법정지상권이든 똑같아요.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예요? 같았다가, 자, 이런 상태는 지상권이 있을 이유가 없어. 같았다가 달라져요. 자, 건물만 의뢰한 사람한테 뭐 팔려서 넘어가든 경매로 넘어가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은 건물 소유권만 취득했지 토지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했죠. 그러면 이 사람 건물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건물 사용하면 당연히 뭐 또? 땅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건물 소유권만 취득했지 땅에 대해서는 아무 권리가 없죠. 그러면 이 사람 건물 사용하기 위해서는 땅을 밟지 않고 공중부양하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그 전에 토지 소유자가 뭣도 가지고 있었어요? 건물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건물만 넘어갔다면, 아, 얘가 건물 취득하면서 내 땅도 밟겠구나, 사용하겠구나 라고 상상을 하면서 넘겨줬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때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얘는 건물 소유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사용하는 지상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법정지상권. 그게 논리에 맞지. 왜냐하면
얘가 소유권 취득하고 이게 없다면 얘는 넘겨주자마자 건물 철거해 이럴 거 아니야. 내 땅 위에 남의 건물이 있으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맞겠어 안 맞겠어요? 안 맞아. 그리고 사회적으로 멀쩡한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 했다가 같았다가 그걸 이해하시라니까 같았다가 달라질 때예요. 그러면 토지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겠지. 예. 그러면 이제 얘가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얘는 계속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전에는 자기 땅이었으니까 마음대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토지만 을한테 넘어갔죠. 그럼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지. 이제 토지 취득한 놈은 토지 취득할 때 그 위에 갑의 건물이 있는 걸 알면서 모르면서 알면서 취득했으면서 취득하자마자 이 건물 철거해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제 얘를 위해서 얘가 소유하고 있는 취득한 토지를 얘는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구조는 모든 법정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 했다가 같았다가 달라졌을 때 누구한테 인정해 주는 거다? 건물 소유자한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건이 다 달라요. 조금씩은 이제 그걸 따지기가 좀 어려우니까 지금은 그걸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구조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6번 법정지상권에서 괄호 1번에 의만 읽어보시고 법정지상권으로 넘어갑니다.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 있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가 됐을 때 달라지가 됐을 때 일정한 요건 하에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우리가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자, 개념만 잡으시고요. 그 정도 해가지고 지상권을 좀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지상권 관련된 문제. 항상 한 테마가 끝나면 혼자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기출문제집 같은 거 나왔죠? 기출문제. 예. 그러면 공부하시면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이론서만 보면서 공부하시게 되면 볼 때는 아는 것 같아. 근데 문제 풀면 안 풀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한 테마, 그것도 이제 대부분 또 이론서를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문제집을 보시려고 그러는데 이론서 보다가 중간에 다 끊겨. 그리고 이론서 보다 보면 여기 봤다가 여기 계속 진도를 나가면 여기 볼 때쯤 하면 이 앞에 것은 생각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여기서부터 한 테마별로 제가 그래서 그 기출문제는 테마식으로 엮었어요. 테마식으로. 좀 지상권 배웠다 그러면 지상권에 해당되는 문제들 쭉 했으니까 지상권 이론 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보시라고. 그래서 꼭 맞추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구나. 왜냐하면 지금 전부 다 강의를 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법정사건 나온 문제들은 풀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몇 가지 이제 풀어봅시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그랬는데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고요. 지상권에 기해서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되냐 안 돼? 부합관이 걸됐죠. 자, 부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지상권에 기해서 정당한 권한이 있지 들어왔으니까. 자, 뭐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3번 틀렸고.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위한 거죠. 여기에 수목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빠졌으니까 맞았고. 5번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줬어. 무슨 지상권? 담보지상권. 피담보 채권이 소멸됐어요. 돈 다 갚았어요. 그럼 지상권도 소멸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십시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네요. 똑같이 또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그냥 나온 거 또 내고 하는 거예요. 자, 니은번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뭐 청구할 수 있다고요? 갱처권 행사하고 지상권 설정자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 이렇게 들어가겠죠. 행사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지료 체납으로 소멸했을 때는 할 수가 없다. 디귿 지료 체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해서 2년에 이르면은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지. 누구에 대해서만? 양수인에 대해서만 2년이 돼야 되고 틀렸고. 1번 채권 담보를 위해서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했다. 자,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럼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니은하고 리을 쪽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거니까 충분히 맞춥니다. 자, 이제 87페이지. 지역권을 보셔야 되겠죠. 오늘 막 달린다고 그랬어요. 잘 따라오시고. 자, 지역권도 한 문제인데 지상권보다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이런 거 잡아야지. 또 그렇게 막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지역권이라는 권리의 의의부터 봅시다. 의의에서 동그라미 1번.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뭐하는 권리? 이용하는 권리래요. 이용을 한대요. 이용. 자, 지상권은 타인 토지의 건물, 공작물, 기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사용하는 권리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은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마다 뜻이 다 달라요. 그러면 사용이란 거하고 이용은 의미가 좀 강한 게 이거죠. 네, 이건 말 그대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사용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 토지를 뭐 한다? 점유하는 자기 지배권 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두 가지 배타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배타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도 상식적인 얘기인데 어려운 단어를 써서 그래요. 만일에 여러분이 제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겠죠. 근데 제가 소유자로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저를 배타시킨다니까. 또는 제가 그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줄 수도 없지. 여러분이 지상권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이 그 토지를 지배한다니까요. 이해되셨어요? 다른 권리 성립하는 것을 막는다, 인정한다. 막는다. 물론 다른 권리 중에서 뭐 할 수 있는 권리? 점유하는 권리를 막는다는 얘기죠. 왜 같이 점유할 수 없잖아. 그게 부부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내가 배우자가 있는데 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배타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권 내용 중에 당연히 점유하고 있으면 침해했을 때 물권적 청권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반환 청구, 재거 청구, 예방 청구. 자, 당연히 뭐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반환 청구할 수 있지. 내가 점유하니까 내놓으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용을 한다는 것은 그 토지를 점유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이용한다.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을 쫙 이용해서 자기 가치를 높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의미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배타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역권은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자, 지역권도 물권이니까 당연히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물권적 청권 중에서 반환해달라. 그 토지 넘겨달라. 그거 할 수요? 없지. 반환 청구는 못하죠. 의미 되셨나요? 네. 그래서 지역권은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다, 이용하는 거다. 이용해서 자기 가치를, 자기 토지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남의 토지를 이용해서 자기 토지 가치를 높이는 거. 그래서 지역권이에요. 인역권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권은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현실에서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그래도 좀 들어보셨나요? 공부하시기 전이라도? 네, 들어봤지만 지역권은 거의 들어본 바가 없어. 들었다 하신 분은 굉장히 뭔가 특이한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권리예요. 좀 독특한 권리인데.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거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가지고 설명했고, 편익에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이 편익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편익? 편리하게. 그렇죠.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토지를 편리하게 사용해서 이익이 된다면 자기 토지에 뭐가? 가치가 높아지겠지. 말 뜻을 이렇게 하나씩 잡고 들어가세요.
결국 자기 토지의 편익, 즉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건데, 자, 예를 들 때 도로가 있는데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가배 토지고 의뢰 토지예요. 자, 의뢰 토지가 지금 도로에 접하고 있나요? 안 접하고 있나요? 접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걸 맹지라고 그래요. 맹지는 가치가 또 떨어진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 이 토지를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도로에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토지가 앞에서 가로막고 있으니 이 토지를 통행으로 좀 사용하는 권리가 있으면 좋겠네.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얘 토지 소유자하고, 야, 내가 네 토지를 통행으로 좀 이용하는 권리를 좀 내가 취득하도록 하자. 자, 그런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역권. 그럼 여기서 편익은 통행이죠. 그래서 이걸 통행지역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통행으로 이용하는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겠지. 이해됐죠? 예. 그러면 편익은 사실은 여기는 가장 흔한 게 이게 통행인데, 통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편익은. 그러니까 뭐 물을 대기 위해서도 할 수 있고, 뭐 경치를 위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행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뭐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현실에서는 이제 통행지역권이 이제 많이 있죠. 자, 그럼 문제가 돼요. 그러면 지역권은 기본적으로 토지가 몇 개 이상이 나와야 돼요? 2개 이상이 나와야 돼요. 이 토지 편익, 가치를 위해서 이 토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를 뭐라고 이 토지를 뭐라고 하느냐 그 얘기인데, 이 토지는 편익을 요구하는 토지죠. 예, 그래서 이 토지를 요역지라고 그래요. 요역지. 그럼 저 토지는 이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부담을 갖는 토지예요. 통행이라는 부담을 갖는 토지다. 부담을 진다. 지는 것은 이제 승이라고 그래요. 승역지라고 그래요. 승역지.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역권에는 무슨 토지와 요역지와 승역지 여기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도 토지니까 토지는 일필지 단위로 대장에 등록이 되고 등기부에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해야 되느냐, 일필지 일부 요만큼의 편익을 위해서도 지역권이 성립될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자, 요역지는 일필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요역지는 일필지 전부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근데 승역지는 이 요역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토지를 이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통행이다 그러면 이 토지 전부를 통행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일부만 통행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 그래서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가 가능해요. 자, 그래서 87페이지 뭐 2번은 읽어보시고요. 역시 지역권 유상무상 다 가능하고요. 3번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그러고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그러는데, 4번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지 뭐 해야 된다? 전부 해야 돼요. 거기까지만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승역지는 일필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됐습니다. 자, 5번은 가볍게 이제 판례 얘기인데, 어느 토지에 대해서 통행지역권. 자, 을이라는 사람이 가배 토지에 대해서 자기는 통행지역권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지역권이 있으려면은 토지가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역지. 그러면 네가 이 토지에 대해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통행지역권으로 편익을 받는 요역지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 어느 토지에 대해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증명해야 된다. 하셨고, 자, 7번은 그럼 지역권을 취득하거나 지역권을 설정한 사람들은 꼭 토지 소유자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만일에 사용해서 그 토지를 뭐 한다면, 점유를 한다면 이건 지배를 하는 거니까 소유자야 되겠지만 이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쪽이든 굳이 소유자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7번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그 토지를 위해서 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지역권을 이제 잡으셨고, 자, 그럼 이 토지 편익을 위해서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뭐가 있다? 지역권이 있다. 그럼 이 지역권에서는 가장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오는 게 이 지역권의 성질이에요. 성질. 자, 이 지역권은 다시 봅니다. 이것도 이제 문장의 구조인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역권은 요역지에 뭘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권은 요역지를 이렇게 떠받들기 위해서 있는 거죠. 이런 구조라면 요걸 뭐라고요? 주인이라고 그러고 요걸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조가 A를 위해 B가 존재한다. 이런 구조라고요. 그럼 A가 뭐가 되고요? 아니 요역주 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주, B가 종 이런 관계 있다고. 그렇잖아요. 문장 자체가. 얘는 인생을 얘를 위해서 산다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종이라고 그래.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도 이런 구조가 된다면 A가 주고 B가 종이에요. 그럼 이건 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권리?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건 말을 만들라니까. 그냥 딴 거 아니라니까요. 법률 용어는 그냥 말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주종관계라면 이 종은 운명을 어디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종은 항상 누구 따라다녀야 돼? 주인 따라야 되는데 주인과 분리해서 나는 딴 데 가서 놀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 가면 종도 같이 가야 돼. 주인이 없어져요. 사망했어. 그러면 종도 사망해. 순장해. 순장. 순장. 똑같은 구조예요. 조금 이따 담보물권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 보세요. 지역권은 뭐를 위해서? 요역지를 위해서 있는 거야. 그래서 요역지가 뭐가 되고요? 주인, 지역권이 종. 그럼 끝났어요. 그러면 자, 주종 관계에 있으니까 얘는 얘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되겠죠? 이걸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주종 관계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부종성하고 수반성이에요. 자, 부종성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지역권 종은 주인하고 항상 같이 있어야지 주인과 분리해서 이것만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괄호 1번에 부종성 수반성에서 1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제 할 수 있다. 그럼 틀린 얘기가 되죠. 수반성은 붙어서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얘가 들어가는 거지. 주인이 가면 뭐 또 지역권도 같이 가야 돼. 즉 요역지 소유권을 팔아서 넘겼으면 이 지역권도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부종 붙어서 이전하며 또한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해 권리의 목적이 된다. 자, 만일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요역지에 미치겠죠? 요역지만 미쳐요? 지역권에도 미쳐요? 지역권 미친다고. 그래서 경매 들어가서 요 토지를 경납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뭐 또 지역권도 취득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종관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따라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별도 이전 등기 없이 당연히 이전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성질이 불가분성이라는 걸 갖게 돼요. 불가분성. 자, 불가분성은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다는 건데, 자, 불가분성이라는 뜻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토지 소유자가 공유일 때를 얘기해요. 만일에 이 토지가 을병정으로 자, 공유를 하고 있어요. 아까 공유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불가분성이라는 것은 요 세 사람이 지역권을 가지려면 다 같든지 갖지 않으려면 다 갖지 않든지 해야지. 깔끔하게 얘는 갖고 얘들은 안 갖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분성은 가지려면 다 갖든지 아니면 다 안 갖든지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요. 합격하려면 다 하든지 불합격 하면 안 돼. 일부는 하고 이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불가분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 문제 왜 이 법정을 만들었는지 취지를 이해하시면 금방 다 하죠. 그러면 우리 국가는 되도록이면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지역권을 다 갖도록.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지역권 취득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도 취득하게 할까 못하게 할까? 하게 해야 다 갖지. 다 갖도록 만든다니까 되도록이면. 이해되셨어요?
그럼 지문에서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 취득했을 때는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해야지. 다른 공유자는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자, 그다음 거꾸로 얘가 지역권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중에 한 사람만 자기 지역권을 소멸시키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니까. 다 갖도록 만든다니까. 소멸시키려면 어렵게 만들어요. 하려면은 다 소멸시키라는 거지. 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더 이상 설명드릴 건 없고 불가분성에서 1번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뭐한 때는 취득한 때는 다른 공유자도 취득해요. 그냥 취득은 쉽게 하라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다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2번 공유자 중 1인은 거기까지 보시고 중간은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분에 관해서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하고서 그 다음 보세요. 지역권을 그 다음 소멸이 나오죠. 한 사람은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가분성입니다. 일단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들어가세요. 지역권 끝내고 좀 쉬도록 합시다. 자, 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 기본적으로 지역권도 물권이고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둘이 지역권 설정 계약만 해서는 안 되고 플러스 뭐까지 해야 된다? 등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은 시험 문제 나올 일이 없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근데 이 지역권을 취득하는데 뭐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지역권의 시효 취득 또는 취득 시효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나오는데 자, 그 3번에서 지역권의 시효 취득에서 1번 그러면 취득 시효 취득할 수 있는 지역권은 아무 지역권이나 다 시효로 취득하느냐? 안 그래요. 지역권 중에서 자, 뭐 되고 계속되고 뭐 된 거 표현된 것만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진 것만 지역권으로서 취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 토지를 이용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표현이 문제가 되는데 자, 요 시효 취득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점유 취득 시효의 법조문을 여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둘이 지역권 설정 계약 같은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얘가 요 땅을 통행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요. 그걸 몇 년 동안 계속 20년 지난주에 얘기해 점유 취득 시효 20년 그건 몰라도 되는데 20년 동안 계속 평온하게 자, 근데 표현이 문제가 되는데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다 알게 그럼 다 알려면 우리 판례가 이제 어떤 거냐면 통행으로 20년 동안 계속 사용했다고 해서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뭐가 돼야 되니까 표현. 그럼 표현된다는 것은 얘가 이 땅을 통행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길을 내야 돼요. 길을.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용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아무 소리 없었어. 이렇게 몇 년? 20년 지나면 지역권을 취득하는 거다. 이걸 계속되고 표현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지. 통행으로 이용을 하는데 길은 내지 않고 몰래 눈치 보면서 밤 12시 새벽 1시에 후레쉬 돌고서 몰래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거 지역권 시효 취득하는 게 아니야. 꼭 길을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시효 취득하고 있는데 동그라미 2번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 소유자가 스스로 승역지상에 자, 포인트가 거기죠. 뭘 개설해? 통로를 개설해서 그 승역지를 상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 사실이 계속돼야 된다. 됐고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그래서 을이 이 승역지에 대해서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을은 갑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예요. 이건 우리가 앞서 보셨던 주의토지 통행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요. 우리가 주의토지 통행권은 원적으로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지. 그럼 여기도 보상을 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게 동그라미 3번.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자, 맨 마지막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뭘 해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 4번도 한번 정답이 됐던 적이 있는데 뻔한 얘기죠. 토지의 불법 점유자, 즉 이 토지를 편익을 위해서 이 토지를 좀 통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했는데 이 토지는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소유자야 되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지상권자, 지역권자는 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 중에서 불법 점유하고 있나요? 정당한 점유인가요? 정당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단으로 불법 점유하면서 또 여기다가 도로까지 개설해가지고 20년 사용한다고 이 사람들한테 지역권을 시효취득해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토지 불법 점유자는 주의토지 통행권, 통행지역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되셨고, 자 나머지 큰 문제 없고요. 4번에 맨 밑으로 가세요. 괄호 4번. 지역권도 물권이니까 지역권을 누군가 침해하거나 방해하면 물권저촉권 행사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물권저촉권 중에서 뭐는 못한다고요? 반환 청구는 못해요. 그럼 방해 제거 청구나 예방 청구는 할 수가 있겠죠. 다 되셨어. 자 그러면 지역권 문제 이제 풀어보죠. 얼마나 깔끔해.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니까. 지상권은 아직 다 못했는데 거기서 보통 한 문제 나왔는데 올해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두 문제 나왔지만, 자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요역지는 일필 토지해야 된다. 맞나요? 맞죠. 일부면 안 돼요. 2번 요역지의 지상권자. 자 지상권자도 자기 영유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 행사할 수 있다 됐고요.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뭐 했어? 취득은 쉽게 해야죠. 그럼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해야지. 취득할 수 없다. 그럼 틀렸죠. 4번 요역지 불법 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5번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자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지. 근데 안 해도 된다고 5번이 되는 거예요. 지역권은 주는 문제입니다. 주는 문제예요. 자 작년 어떻게 나왔는지 봅시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어. 이게 종이고 이게 주인이라고요. 2번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나요? 아니야. 계속되고 표현이 돼야 돼. 2번이 틀렸지. 자 3번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따라가야지. 주종관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4번 요역지 공유자 한 사람은 그 토지 지분에 지역권 소멸이니까 공유자 한 사람이 자기 것만 소멸시킬 수가 없지. 전부 다 지금 불가함성하고 뭐 부정성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5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 또 취득했으니까 다른 공유자도 취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주는 문제들 하나씩 맞춰 들어가면 금방 60점이 나와요. 그리고 조금 더 몇 개 나오면 이제 70점 나오고 하는 거지.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전세권 들어가도록 합시다.